여보, 이거 설명 좀 해줘. 아, 그게, 시부모님 용돈 90만 원으로 올렸네? 근데 우리 엄마는? 말해. 우리 엄마한테는 얼마 보내고 있어? 그거, 이번 달부터는 좀, 뭐? 설마, 당분간 좀 쉬려고. 너 우리 엄마 용돈 끊었다고? 야, 내가 지금 어려운 거 알잖아. 빚도 있고, 그런데 시부모님 용돈은 2배나 올리고? 우리 부모님은 지금 어려우시잖아. 식당도 망하고,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는 한 푼도 안 보내? 너희 엄마는 사업도 잘 되시잖아. 뭐가 문제야?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뭘 어떻게 했다고? 내가 우리 부모님 모시는 게 잘못이야? 그럼 우리 엄마는? 우리 결혼할 때 얼마나 도와주셨는데. 또 그 얘기야?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박은하 씨의 어머니는 견디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참아보려 했지만 결국 알코올 중독에 가정폭력까지 일삼는 남편과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6살이었던 그녀는 매일 밤 아버지의 술주정과 폭력에 시달리던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동생 동훈이는 아직 어려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한때는 성실하고 가정적인 남편이었고 자상한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운영하던 사업이 실패하면서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고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와 이유 없이 화를 내고 물건을 던지고 때로는 폭력까지 휘둘렀습니다. 여보, 제발 아이들 보는 앞에서만이라도. 그녀의 어머니가 울면서 애원해도 아버지의 폭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은하는 밤마다 이불 속에서 어머니의 흐느낌을 들어야 했고 동생 동훈이를 달래며 잠들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은하야, 미안해. 엄마가 더 빨리 결정하지 못해서. 그녀의 어머니는 이혼 서류를 들고 돌아온 날 박은하를 끌어안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이혼 후 그들은 작은 월세 집으로 이사했고 어머니는 근처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전해진 소식은 그들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과도한 음주로 인한 간경화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정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 이제 고통에서 해방되셨을 거야. 그녀의 어머니는 담담히 말했지만 밤새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아이들의 아버지였기에 그 상실감은 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동네에서는 이혼녀라는 시선으로 그녀의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아이들에게까지 그 시선이 미치자 더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학교에서도 친구들의 수군거림을 들어야 했고 동훈이도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하야, 학교는 어때? 친구들이랑 잘 지내니? 네, 괜찮아요. 엄마, 그녀는 어머니를 걱정시키지 않으려 애써 웃었지만 사실 매일이 고통이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녀를 피했고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이혼한 집에 아빠도 없는 애 같은 말들이 그녀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사 가면 안 돼요? 여기 있기 싫어요. 결국 그녀가 울면서 말했고 어머니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는 은하와 동훈이를 불러 앉혔습니다. 은하야, 동훈아. 이제 우리 고향으로 내려가자. 엄마가 거기서 새로 시작해 볼게. 제주도는 그녀의 어머니가 20살 때까지 자랐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아직도 어머니의 친구들이 살고 있었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거기 가면 진짜 아무도 우리 몰라요? 응. 거기서는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어린 은하와 동생을 데리고 제주행배에 오른 그날, 그녀의 어머니 눈에는 새로운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배 위에서 바라본 쪽빛 바다는 마치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우리 제주도 가면 뭐 하고 살아요? 일단 할머니네 집으로 갈 거야. 박은하 씨는 전학 수속을 밟았고 동훈이도 새로운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은하야, 미안해. 엄마가 너희한테 이런 고생을 시켜서.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여기서 다시 시작하면 되죠. 그녀는 어머니를 안아주며 웃어 보였습니다. 비록 낯선 곳이었지만 이곳에서는 아무도 그들의 과거를 모르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주도의 따뜻한 햇살 아래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한 첫날, 외할머니는 공항으로 마중 나오셨습니다. 터미널을 빠져나오는 순간 제주도의 바닷바람이 그들을 반겼습니다. 서울과는 다른 공기, 낯선 풍경에 그녀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얘들아, 이제 여기가 너희 집이다. 낯선 환경의 동훈이는 외할머니 뒤에 숨었고 박은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허름하지만 깨끗한 단층집은 이제 그들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은하야, 여기가 내 방이야. 짐 정리하고 좀 쉬려무나. 새로운 방은 서울에서의 방보다 훨씬 작았지만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귤나무와 바다가 낯설면서도 신기했습니다. 은하야, 내일부터 새 학교 가야지. 네, 근데 엄마, 저 좀 무서워요. 괜찮아. 제주도 애들은 서울 애들보다 더 순수하고 착해. 전학 첫날 그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서울에서 온 전학생이라는 말에 아이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서울 얘기 좀 해줘. 서울은 어떤 곳이야? 왜 제주도로 이사 왔어? 예상과 달리 아이들은 그녀에게 호기심 어린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제주도 사투리와 문화를 알려주겠다며 친절하게 다가왔습니다. 동훈이도 새 학교에서 금세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처음엔 말도 잘 안 통하고 문화도 달랐지만 오히려 그것이 재미있는 대화 주제가 되었습니다. 누나, 나 오늘 친구들이랑 바다에 가도 돼. 안 돼, 동훈아. 엄마 오시기 전에는 집에 있어야지. 주말이면 새 가족은 시장을 구경하러 다녔습니다. 서울에선 보지 못했던 싱싱한 해산물들, 제주도 특유의 시장 분위기가 신기했습니다. 오징어 배를 갈라 한 입에 넣어주시는 상인들의 정겨운 모습, 투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말투가 점점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저건 뭐예요? 은하야, 저건 옥돔이라고 하는 거야.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는 생선이지. 외할머니는 손녀들에게 제주도의 역사와 문화를 알려주셨습니다. 해녀 이야기 4.3 사건, 제주도의 형성 과정까지 매일 밤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할머니, 또 들려주세요. 그래. 오늘은 할머니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해줄까? 할머니가 처음 해녀가 되려고 했을 때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봄이 되자 제주도의 들판은 노란 유채꽃으로 가득 찼고 여름이면 에메랄드빛 바다가 그들을 반겼습니다. 가을에는 규량 가득한 거리를, 겨울에는 하얀 눈 쌓인 한라산을 보며 계절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학교에서도 점점 적응해 갔습니다. 이제는 제주도 사투리도 자연스럽게 나왔고 친구들과 한라산 등반도 가고 올레길도 걸었습니다. 은하야, 우리 이제 정말 여기서 살 수 있겠지? 네. 엄마, 저 이제 여기가 좋아요. 서울보다 더. 시간이 흐르면서 서울에서의 아픈 기억들은 희미해져 갔고 제주도의 일상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기만 했던 돌담길과 구불구불한 올레길이 이제는 편안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은하야, 너 요즘 많이 밝아진 것 같다. 어머니의 말씀처럼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밝아졌습니다.
동생 동훈이도 이제는 제주도 아이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시작은 이렇게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아픔은 제주도의 바닷바람이 씻어주는 것 같았고, 새로운 희망은 한라산처럼 단단하게 그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제주도에서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상처는 치유되어 가고 새로운 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그녀의 어머니는 외할머니의 작은 수산물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수산물을 손질하고 포장하는 일이었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매일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은하야, 엄마 늦게 들어올 것 같아. 동훈이 밥 챙겨주고 숙제도 봐줘. 알았어, 엄마. 걱정하지 마. 그녀는 학교를 마치면 곧바로 집으로 와서 동생을 챙기고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어머니의 늦은 귀가가 걱정되었지만 그녀도 어머니의 노력을 알기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누나, 엄마 오늘도 늦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의 어머니는 단순한 직원에서 벗어나 수산물 유통 사업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의 신선한 수산물을 육지로 보내는 일을 구상하기 시작했고, 외할머니도 딸의 사업 수완을 믿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작은 도전은 점차 큰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우리만의 작은 공장을 갖게 됐어. 수산물을 가공하는 소규모 공장을 시작으로 그녀의 어머니는 사업을 점차 확장해 나갔습니다. 제주도의 질 좋은 생선을 손질하고 진공 포장하여 육지로 보내는 일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주물량도 늘어났습니다. 이제 직원도 더 뽑아야겠어. 혼자서는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네. 바쁜 와중에도 그녀의 어머니는 자녀들의 교육을 절대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은하 씨가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는 과외도 붙여주고 학원도 보내주었습니다. 공부하느라 고생 많지? 엄마가 있으니까 공부만 열심히 해. 그녀의 노력으로는 서울의 명문대학에 합격했고 동생 동훈이도 좋은 성적으로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엄마, 나 합격했어.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럽다. 대학 생활 동안에도 그녀의 어머니는 자녀들이 부족함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업은 더욱 번창했고 이제는 제주도를 대표하는 수산물 가공업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은하야, 엄마가 꿈꿨던 것보다 더 큰 성공을 이뤘어. 엄마가 이렇게 성공하신 게 자랑스러워요. 그녀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고 동훈이도 공무원이 되어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녀의 어머니도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주말이면 자녀들과 함께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며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된 게 다 엄마 덕분이에요. 아니야, 너희가 잘 자라준 덕분이지. 그녀의 어머니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값진 추억이 되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새로운 시작은 그들에게 성공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고 앞으로도 더 나은 미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년간의 직장 생활 끝에 30이 된 그녀는 서울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해외 영업팀에서 일하며 꾸준히 능력을 인정받았고 어머니가 일구어 놓은 사업 덕분에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은하야, 이제 나이도 있는데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엄마, 아직 제 커리어에 더 집중하고 싶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부서 간협업 프로젝트에서 구영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략기획팀의 과장으로 차분하면서도 일 처리가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박 과장님, 이번 프로젝트 자료 검토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맡은 부분은 오늘 중으로 보내드릴게요.
업무적인 만남이 잦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해 알아가게 되었고, 둘은 점심시간에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저기, 퇴근 후에 시간 되시면 저랑 식사 한번 하실래요? 구영석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그녀는 잠시 당황했지만 은근히 기다려왔던 말이기에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습니다. 오늘 회사 앞 레스토랑에서 봬요. 네, 퇴근하고 바로 갈게요. 첫 데이트를 시작으로 둘의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구영석은 그녀의 가족사를 알게 된 후에도 편견 없이 대해 주었고, 오히려 그녀의 어머니를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와, 어머님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두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시고, 우리 엄마가 진짜 대단하시죠? 6개월간의 연애 끝에 구영석은 그녀에게 청혼했습니다. 회사 옥상에서 건넨 반지와 함께 그는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하 씨, 저랑 결혼해 주세요. 제가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네, 저도 영석 씨랑 함께하고 싶어요. 결혼 소식을 들은 그녀의 어머니는 한 걸음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예비 사위를 만난 자리에서 어머니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영석 씨가 잘해줄 거예요. 그래, 우리 은하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녀의 어머니는 1억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은하야, 이 돈으로 너희 둘 보금자리 마련해. 엄마가 번 돈 중에서 제일 보람있게 쓰는 것 같다. 엄마,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됐어. 그동안 고생 많이 했잖아. 새 출발하는데 불편함 없이 시작했으면 좋겠어. 이 돈으로 신혼부부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소형 아파트였지만 둘만의 보금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이다. 그러게. 이제 진짜 우리 둘만의 공간이 생겼네. 새 아파트로 이사하는 날, 그들의 얼굴에는 설렘과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새 집에서 그들의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석아, 우리 잘 살자. 그래, 은하야. 내가 꼭 행복하게 해줄게. 그렇게 그녀의 새로운 인생 챕터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든든한 지원과 남편의 사랑, 그리고 그동안의 노력이 만나 만들어낸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신혼집에서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와 남편은 서로를 배려하며 달콤한 신혼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여보, 나 출근할게. 오늘 늦을 것 같아. 알았어. 저녁은 내가 해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아침마다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서로를 위하는 마음은 하루도 빠짐없이 가득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장을 보고 집 안 곳곳을 꾸미며 그들만의 아늑한 공간을 만들어갔습니다. 은하야, 이번 주말에 우리 부모님 뵈러 가자. 다음 주에는 장모님께도 가보자. 시부모님은 그녀를 친딸처럼 아껴주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그녀의 집안 사정을 알고 더욱 각별한 애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우리 며느리는 앉아 있어. 엄마가 다 해놓을게. 시어머니는 그녀가 방문할 때마다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 주셨고 항상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은하야, 너희 엄마한테 이거 갖다 드려. 내가 직접 담근 김치야. 어머, 너무 감사합니다. 구영석도 처가에 각별한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주말마다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장모님, 저 영석이에요. 잘 지내시죠? 우리 착한 사위 전화해줘서 고마워. 그녀의 어머니는 사위를 특별히 아끼셨습니다. 제주도에서 신선한 해산물이 올라올 때면 항상 맏며느리인 그녀의 집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여보, 엄마가 또 광어랑 전복 보내주셨어. 역시 우리 장모님이 최고야. 이번 주말에 가서 맛있는 거 사드리자. 주말이면 그녀의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와 손수 음식을 해주시곤 했습니다. 제주도의 향기가 가득한 음식들로 식탁이 채워질 때면 구영석은 항상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장모님, 진짜 최고예요.
이런 음식은 어디서도 못 먹어봤어요. 우리 사위 입맛에 맞아서 다행이네. 신혼 초에는 작은 다툼도 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며 금세 화해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진짜 피곤해서 설거지 내일 할게. 알았어. 내가 할게. 너 먼저 쉬어. 구영석의 배려 덕분에 그녀는 회사 생활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야근이 있는 날이면 남편이 먼저 퇴근해 저녁 준비를 해놓기도 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내가 회사 다니기가 훨씬 수월해. 당연한 거지. 우린 부부잖아. 주말이면 두 사람은 자주 드라이브를 나갔습니다. 한강공원을 산책하거나 교외로 나가 맛집을 찾아다니며 추억을 쌓았습니다. 여보, 저기 예쁘다. 사진 좀 찍어줘. 그렇게 달콤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가족들의 따뜻한 지지 속에서 그들의 결혼 생활은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나누는 작별 인사부터 밤늦게 나누는 하루 일과 이야기까지 모든 순간이 특별했습니다. 여보, 우리 잘 살고 있는 거 맞지? 응. 나는 은하. 내가 내 와이프라서 정말 행복해. 이렇게 그들의 신혼생활은 하루하루 달콤한 추억으로 채워져 갔습니다. 결혼 3년 차. 그녀가 처음으로 위기를 감지한 것은 시어머니의 생신날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생신상을 차리는 시어머니를 도왔지만 그녀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여보, 이것 좀 도와줄래? 알았어. 내가 할게. 시어머니는 그날따라 유난히 며느리를 힐끗거렸고 남편은 그런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그녀를 대했습니다. 은하야, 엄마가 해준 김치가 장모님 김치보다 맛있지? 남편의 의도적인 비교가 그녀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전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여보, 그런 비교가 뭐가 중요해? 아니, 그냥 우리 어머님도 잘하신다고.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친정 부모만 챙기고 시댁은 등한시한다더니. 그 말에 남편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동조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친정에 대한 불만을 토로해왔다는 것을. 며칠 뒤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엄마가 보내주신 전복으로 죽 끓여봤어. 아, 난 그냥 순두부찌개 먹을래. 왜? 너 전복죽 좋아하잖아. 장모님이 보내주신 거 먹기 좀 그러네. 무슨 소리야? 전에는 안 그랬잖아.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내가 친정 얘기만 하니까 좀 부담스러워. 내가 언제? 나는 그냥. 너는 모르겠지만 다들 그렇게 생각해. 우리 부모님도 그러시고. 점점 대화는 냉랭해졌고 주말 아침 식사 자리는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장모님의 전화가 오면 받지 않았고 제주도 방문은 항상 핑계를 대며 미뤘습니다. 여보, 다음 주에 제주도 내려갈까? 아, 이번 달은 회사가 좀 바빠서. 저번 달에도 그랬잖아. 근데 시부모님께는 매주 가면서. 그건 다르지. 여기 계시잖아. 제주도는 너무 멀어. 결정적인 사건은 추석 때였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친정 방문을 거부했습니다. 나 이번에는 장모님께 못 갈 것 같아. 네가 혼자 다녀와. 왜? 갑자기 무슨 일이야? 그냥 좀 쉬고 싶어서. 하지만 그날 저녁 그녀는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주고받은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이번에 제주도는 안 갈 거예요. 은하, 혼자 보낼게요. 그래, 잘 생각했다. 너무 처가만 신경 쓰는 것도 보기 좋지 않아.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자신의 뒤에서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남편의 차가워진 태도, 시어머니의 날카로워진 말투, 그리고 점점 멀어지는 거리감까지. 여보, 이게 무슨 뜻이야? 그날 밤 처음으로 크게 다투었습니다. 그 후로 그들의 결혼 생활은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시작되었고, 이는 앞으로 다가올 더 큰 파국의 전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습니다. 남편이 주말마다 하던 장모님께 안부 전화를 건너뛰기 시작했고, 한 달에 한 번씩 보내던 용돈도 가끔 잊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제주도 내려갈까?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하시네. 아, 이번 주말은 좀 힘들 것 같은데 회사 일도 많고. 그래? 저번 주말에도 시부모님 뵈러 갔잖아. 그건 그거고 제주도는 너무 멀잖아. 그녀는 남편의 달라진 태도가 마음에 걸렸지만 처음에는 크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그녀의 마음에는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이번에 서울 오신대. 맛있는 거 해주신다는데. 아, 나 이번 주말에 골프 약속 있어서. 골프, 시아버님이랑 치는 거야? 응, 아버지가 꼭 같이 가자고 하셔서. 매번 시댁 행사에는 빠지지 않고 참석하면서 친정일에는 항상 핑계를 대는 남편이 서운했습니다. 특히 결혼 초기에 보여주었던 장모님에 대한 각별한 마음도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엄마가 김치 보내주셨어. 근데 우리 집에 있는 김치도 많은데. 이전 같았으면 기뻐하며 맛있게 먹었을 텐데 시큰둥한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여보, 다음 주가 엄마 생신이야. 같이 내려가자. 아, 그때 팀 워크숍이라. 또 핑계야? 요즘 너무한 거 아니야? 결국 그녀는 참았던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너 요즘 우리 엄마한테 너무 소홀한 거 같아.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 나도 바빠서 그런 건데 은하가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예민한 게 아니라 시댁에는 매번 가면서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멀리 하는데? 작은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이는 점차 더 큰 갈등으로 번져갔습니다. 너희 엄마가 우리 일에 너무 관여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 뭐? 엄마가 언제 우리 일에 관여하셨다고 그래? 은하, 내가 모르는 거지. 나한테 이것저것 말씀하시잖아. 그녀는 남편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혼 초기에 보여준 따뜻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장모님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엄마가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우리 신혼집도. 그래서 내가 더 부담스러운 거 아니야? 매번 큰 도움 받고. 이런 대화는 결국 그녀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더구나 시어머니께서는 여전히 주말마다 오라고 하셨고 남편은 그 초대는 절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시부모님 생신이니까 미리 얘기해둘게. 알았어. 근데 우리 엄마 생신에는 왜 그렇게 시간 내기 힘들다고 하는 거야? 또 그 얘기야? 나도 내 사정이 있다고 했잖아. 갈등이 깊어질수록 그녀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예전처럼 행복했던 일상이 이제는 무겁게 느껴졌고 퇴근 후의 집이 더 이상 편안한 공간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은하야, 요즘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네. 친정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말씀에도 그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날마다 커져가는 불안감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의 균열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이 상처가 어떻게 아물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주말 아침에 시어머니의 다급한 전화를 받은 것은 가을이 막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은하야, 지금 좀 와줄 수 있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와 남편이 서둘러 시댁의 식당을 찾았을 때 그들은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영서가 아버지가 망해버렸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20년 넘게 운영해온 식당이 매출이 급감하더니 결국 빚더미에 앉게 된 것입니다. 빚이 얼마나 되는데요? 이자만 해도 감당이 안 돼. 이제 문 닫아야 할 것 같아. 남편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 일단 매달 생활비 보태 쓰시라고 용돈 드려야겠어. 그날 이후 남편은 시부모님께 매달 60만 원씩 용돈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보,
그럼 우리 엄마한테도 똑같이 드리자. 뭐, 장모님은 왜? 장모님은 사업도 잘 되시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는 게 경제 사정 때문이야? 지금 우리 형편에 양쪽 다 드릴 여유가 없어. 그럼 시부모님께만 드리겠다는 거야? 매일 밤 그들의 집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식사 시간도 어색해졌고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이 어려우신데 도와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럼 내 부모님은? 엄마가 우리 결혼할 때 얼마나 도와주셨는데. 또 그 얘기야? 그때 도움받은 거 나도 고맙게 생각해.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 뭐가 달라? 그럼 시부모님께 드리는 것도 끊어. 격앙된 목소리가 집 안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방으로 들어갔고 남편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며칠간의 냉전 끝에 결국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어. 장모님께도 같은 금액으로 드리자. 정말? 응. 근데 우리도 좀 빡빡할 거야.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남편의 표정에서 진심을 읽을 수는 없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똑같이 용돈을 드리게 되었지만 이 결정은 오히려 더 큰 갈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여보, 고마워. 됐어. 그냥 이제 이 얘기는 하지 말자. 남편의 차가운 목소리에서 그녀는 앞으로 다가올 더 큰 폭풍우를 예감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해결된 것 같았지만 이 결정이 그들의 결혼 생활에 드리운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그녀는 남편의 예상치 못한 선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보, 나 회사 그만두려고.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식당 창업할 거야. 요즘 직장 생활이 너무 안 맞기도 하고 직장인 월급으로는 부모님 도와드리기도 빠듯한 것 같아서. 지금 제정신이야? 안정적인 직장을 왜 그만둔다는 거야? 넌 왜 나만 믿어주질 못해? 요즘 프랜차이즈 식당들 잘 되는 거 모르냐? 저녁 식탁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결정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 식당도 망했잖아.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데 이 시국에 무슨 식당이야? 그건 다른 거지. 난 프랜차이즈로 할 거라고. 자본금은? 경험은? 아무것도 없이 뭘 하겠다는 거야? 남편은 대답 대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후로 며칠간 그들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주도에 계신 그녀의 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은하야, 구서방 왜 갑자기 나한테 돈을 빌리려고 하는 거니? 네.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여기 찾아왔더라. 식당 한다고 5억만 투자해달래. 그녀는 순간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녀도 모르게 남편이 제주도까지 내려가 장모님을 찾아갔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습니다. 여보, 왜 몰래 우리 엄마한테 갔어? 대답해. 내가 반대하니까 몰래 우리 엄마한테 가서 돈 달라고 했어? 나도 다 너희들을 위해서야. 성공하면 다 갚을 수 있는데. 미쳤나 봐. 너 정말 날 화나게 하고 싶은 거지? 너희 엄마가 그렇게 잘 사는데 좀 도와주면 어때서? 뭐? 그동안 우리 엄마 도움 받은 거 다 잊었어? 이제 와서 뭘 더 바라는 거야? 부부의 말다툼은 점점 더 격해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했고 그녀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난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우리 엄마한테 어떡해. 야, 너는 왜 맨날 장모님 얘기만 하는 거야? 내가 너랑 결혼하랬지? 장모님이랑 결혼했어? 그 순간 그녀는 남편의 진짜 속마음을 듣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쌓여온 불만이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여보, 너 정말 우리 엄마를 그렇게 생각했던 거야?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구영석은 소파에서 잠을 잤고 그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의 어머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은하야, 엄마가 너희 둘 다 사랑하니까 하는 말인데 영석이 지금 많이 흔들리는 것 같더라. 엄마,
너무 서운해하지 마. 남자들 다 그럴 수 있어.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뒤에서 이뤄진 행동이 그녀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 같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사업 이야기의 실체가 드러난 것은 그녀의 통장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신혼 초부터 모아둔 적금 통장이 해약되어 있었고 그녀도 모르는 대출이 여러 건 발견되었습니다. 여보, 이거 다 뭐야? 우리 적금은 왜 해약된 거고, 이 대출들은 뭐야? 남편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말이야. 말을 해. 도대체 무슨 일이야? 마침내 구영석의 입에서 충격적인 고백이 나왔습니다. 나 코인 투자했어. 뭐? 코인. 처음엔 작게 시작했는데 점점 손실이 커져서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지금 빚이 5억 정도. 미쳤나봐? 도대체 언제부터? 작년부터 처음엔 성공했었어. 근데 계속 물리다 보니 그녀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사업한다고 한 거야? 이걸 덮으려고? 미안해.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잠깐, 그럼 우리 엄마한테 간 것도. 구영석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영석이 돈 빌려갔죠? 얼마예요? 은하야, 엄마가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제발 말씀해 주세요. 3억. 그녀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사용증은 썼다며? 근데 왜 아직도 이자도 안 갚아? 남편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솔직히 갚을 생각 없었어. 장모님이 그렇게 잘 사시는데 뭐 나를 위해서라도 봐주시겠지. 너 정말 개자식이구나.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믿고 살았는데 너 지금 우리 엄마 돈까지 떼먹으려고 한 거야? 야! 너는 맨날 엄마 하는데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은 줄 알아? 그래서 우리 엄마 돈으로 내 도박빚 갚으려고? 분노로 가득 찬 그녀는 화장대에 있던 물건들을 모조리 쓸어버렸습니다. 이혼해줘. 뭐? 당장 이혼하자고. 이런 사기꾼이랑은 못 살아. 야! 정신 차려! 이혼하면 내가 손해야! 손해? 뭐가 더 손해야? 넌 이미 우리 가정을 망쳤잖아. 그날 밤 그녀는 짐을 싸서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께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잘못 봤어요. 아이고, 내 딸, 괜찮아. 엄마는 내가 걱정이다. 이혼할 거예요. 제가 엄마 돈 꼭 다시 받아올게요. 전화를 끊고 그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배신은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선 그들의 신뢰와 사랑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저녁 시부모님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먼저 시부모님께 연락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짓이야? 이혼은 무슨 이혼?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고성이 현관에 울렸습니다. 그녀는 차분히 상황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어머님, 영석 씨가 코인 투자로 5억이나 빚을 졌어요. 거기다 제 친정어머니 돈까지. 그래서 뭐 남편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너는 아내라는 게 그깟 돈 때문에 이혼을 들먹이는 거야? 시아버지도 가세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너무 쉽게 이혼 얘기를 꺼내. 우리 때는 말이야. 아버님,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저희 신혼 때부터 모아둔 돈도 다 날렸고. 시끄러워. 너는 지금 우리 아들을 사기꾼 취급하는 거야? 남편은 뒤에서 비웃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엄마, 제가 말했잖아요. 은하가 요즘 너무 이상해졌다고.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영석 씨가 제 친정어머니한테 3억이나 빌려가서 이자도 안 갚고 있다고요. 심지어 갚을 생각도 없대요. 장모님이 그 정도도 못 해주시나? 사위한테 그깟 돈 좀 빌려준 게 뭐가 그리 대수야? 시어머니의 말에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깟 돈이요? 어머님도 영석 씨처럼 우리 엄마 돈 떼먹으라고 부추기시는 거예요? 말버릇 봐라.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막말하는 거야?
은하야, 내가 잘못했잖아. 어머님한테 사과해. 남편의 뻔뻔한 말에 그녀는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난 더 이상 못 참아. 당신들끼리나 잘 살아요. 이 망나니가. 너 지금 어디 가려고? 그녀가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려 하자 시어머니가 그녀의 팔을 잡아챘습니다. 여자가 집을 나가겠다는 게 말이 돼. 너는 이제 우리 집 며느리야. 시집 와서 이렇게 굴면 어쩌자는 거야? 어머님, 놓으세요. 아파요. 야,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알아? 맨날 친정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시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에휴, 내가 널 잘못 봤다. 처음부터 우리 영석이랑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아버님, 너희 어머니가 돈이 많다고 우리 아들 깔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쉽게 이혼 얘기를 꺼내는 거야. 그녀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의 편견에 가득 찬 시선과 말들이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전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끄러워. 너는 당장 이혼 소송 취하해, 알았어? 내가 참고 살면 되는 걸 가지고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이야? 시부모님의 일방적인 훈계는 계속되었고 구영석은 뒤에서 승리자처럼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말씀 들었지? 이제 그만하고 우리 잘 살자. 그날 밤 그녀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울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시부모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더 이상 이 집에서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그녀의 건강은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계속되었고 불면증과 우울증 증세가 심각해져 결국 회사에 휴직계를 제출했습니다. 야, 너 회사도 그만둘 거야? 돈은 누가 벌어? 남편의 비아냥거림에 그녀는 대꾸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난 이제 정말 못 버티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얼굴은 헬쑥하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에이, 꾀병 부리는 거 아니야? 요즘 젊은 것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우울증이니 뭐니. 어머님, 전 정말 됐어. 밥 차려놓고 누워있기나 해.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그릇을 거칠게 부딪히며 말을 이었습니다. 얘가 집에서 놀궁리만 하고 우리 영석이만 힘들게 생겼네. 이 소식을 들은 그녀의 어머니는 제주도에서 급히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은하야! 이게 무슨 일이야? 침대에 누워있는 딸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15kg나 빠진 몸무게, 거의 숨이 붙어있지 않은 듯한 창백한 얼굴. 엄마, 미안해요. 무슨 미안해. 내가 진작 올라왔어야 했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도 오셨네요. 우리 은하가 요즘 좀 힘들다나 봐요. 좀 힘든 정도가 아니잖아요. 제 딸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세요? 에이, 젊은 애가 뭐가 그리 힘들다고. 요즘 애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극단적으로 구는. 지금 제 딸 상태가 안 보이세요? 당신 아들이 도박으로 집안 망치고 사기치고 제 딸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니, 도대체 며느리 편은 얼마나 들어주시게. 편이요? 제 딸이 죽어가는데 무슨 편 타령이에요? 그녀는 힘없이 누워서 두 어머니의 다툼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그녀를 몰아세웠고 친정어머니는 딸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은하야, 엄마가 당분간 여기서 같이 있을게. 네, 무슨 소리예요? 시어머니가 있는데 장모님이 왜 여기 있어요? 제 딸 병수발은 제가 해야죠. 결국 두 어머니의 다툼 속에서 그녀는 더욱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두 집안의 갈등까지 떠안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운 채로 두 어머님의 다툼을 지켜보다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단호했습니다. 이러다가 제가 더 아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조금 쉬고 싶어요. 하지만 은하야, 엄마, 걱정 마세요. 전 이제 괜찮을 거예요. 엄마도 사업 있으시잖아요. 제주도로 돌아가세요. 그녀의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네. 엄마, 제가 잘 이겨낼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는 시어머니를 향해서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도 이제 돌아가세요. 제가 몸 추스르고 잘할게요. 영석이랑 저랑의 일이에요. 저희가 해결할게요. 그녀의 담담한 목소리에 두 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일어섰고 친정어머니도 마지못해 가방을 들었습니다. 은하야, 언제든 힘들면 전화해. 알았어요, 엄마. 두 어머니가 떠난 후 그녀는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앞으로의 결정을 차분히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병가 중이던 어느 날, 그녀는 남편의 통장 내역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나가는 90만 원의 이체 내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지? 자세히 보니 시부모님 계좌로 매달 90만 원씩 송금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60만 원이었던 용돈이 어느새 2배로 늘어나 있었던 것입니다. 여보, 이거 설명 좀 해줘. 퇴근한 남편에게 통장 내역을 보여주자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 그게 시부모님 용돈 90만 원으로 올렸네. 근데 우리 엄마는? 구영석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해. 우리 엄마한테는 얼마 보내고 있어? 그거 이번 달부터는 좀 뭐? 설마. 당분간 좀 쉬려고.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너 우리 엄마 용돈 끊었다고? 야, 내가 지금 어려운 거 알잖아. 빚도 있고. 그런데 시부모님 용돈은 2배나 올리고? 남편은 큰 소리로 화를 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지금 어려우시잖아. 식당도 망하고.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는 한 푼도 안 보내? 너희 엄마는 사업도 잘 되시잖아. 뭐가 문제야? 그녀는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뭘 어떻게 했다고? 내가 우리 부모님 모시는 게 잘못이야? 그럼 우리 엄마는? 우리 결혼할 때 얼마나 도와주셨는데. 또 그 얘기야?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 우리 엄마 돈 떼먹을 생각도 하고 이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야, 그만해. 내가 며칠 전에 장모님께 전화드려서 당분간 용돈 못 드린다고 말씀드렸어. 너한테 말해봤자 또 싸움 날 것 같아서. 그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 진짜 뻔뻔하다. 시부모님께는 90만 원씩 드리면서 우리 엄마한텐 이럴 수가 있어? 시끄러워. 내 돈 내가 원하는 대로 쓰는데 뭐가 문제야? 내 돈. 지금 우리 돈이지. 당신 도박기 때문에 내 월급으로 생활하면서 무슨. 구영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야, 너 그렇게 나오면 진짜 가만 안 있을 거야. 뭐? 날 때리기라도 하게? 그녀의 비웃는 듯한 말에 구영석은 손을 들어 올렸다가 내렸습니다. 제발 그만하자. 난 더 이상 못 살겠어. 뭐? 너 이혼할 거야? 응, 이제 진짜 끝내고 싶어. 너 미쳤어. 내가 얼마나 널 위해서. 날 위해서? 지금 이 모든 게 날 위해서라고? 그녀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이중적인 태도는 그들의 결혼 생활에 마지막 일격을 가했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그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이혼하자. 뭐? 구영석은 들고 있던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아, 왜 자꾸 이혼하자는 거야? 농담하는 거지? 진심이야. 더 이상은 못 살겠어.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너 정말 미쳤구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냐고? 도박으로 우리 돈 다 날리고 엄마 돈까지 떼먹으려 하고. 시끄러워. 너 이혼하면 후회할 줄 알아. 그는 의자를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장모님이 절대 허락 안 하실걸? 내가 다 말씀드릴 거야. 내가 얼마나 불효한 딸인지. 뭐, 너희 엄마가 얼마나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딸이 이혼했다는 소리가 제주도에 퍼지면 어떻게 되겠어? 그녀는 남편의 협박에 몸이 떨렸습니다. 너 정말 끝까지 엄마를 이용하려고? 내가 날 이렇게 만든 거야. 이혼은 절대 안 돼. 구영석은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나 아파. 그 순간 그녀는 남편의 눈에서 낯선 광기를 발견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에 다정하고 젠틀했던 남편은 없었습니다. 나 오늘 회사 가봐야 해. 그녀는 겨우 진정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너 아직 병가 중이잖아. 팀장님이 서류 좀 확인하고 오래. 그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고민하더니 그녀의 팔을 놓았습니다. 알았어. 근데 저녁 전에는 돌아와야 해. 그녀는 급히 화장을 하고 회사 갈 때 입는 정장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가방에 몰래 필요한 서류들과 약간의 옷가지를 챙겼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곧장 택시를 타고 친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은하야, 많이 힘들었지. 친구는 그녀를 보자마자 꼭 안아주었습니다. 나 이제 어떡하지?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그날 저녁 남편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너 어디야? 당장 들어와. 안 그러면 장모님한테 전화할 거야. 문자도 끊임없이 왔습니다. 결국 그녀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은하야, 무슨 일이야? 엄마, 저 이혼하려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았다. 엄마는 내 선택을 존중할게. 엄마, 너무 참지 마. 이제 내 인생을 살아. 어머니의 말씀에 그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그녀의 어머니는 즉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빌려준 3억에 대한 차용증을 들고 변호사를 찾았고 법원에 채권 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사기꾼 이제는 끝이다. 그러던 어느 날 제주도의 그녀의 어머니 회사에 구영석이 불쑥 나타났습니다. 장모님 저 좀 봐주세요. 사무실에 들어선 구영석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구겨진 양복에 며칠 동안 면도도 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뭘 봐달라는 거야? 제가 잘못했습니다. 은하한테도 장모님한테도. 그녀의 어머니는 차가운 눈빛으로 사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와서 내 딸 인생 망치고 돈 떼먹으려 하고 이제 와서 무슨 용서야? 장모님, 저 정신 차렸습니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기회? 내가 우리 은하한테 준 게 기회였어? 도박으로 가정 망치고 거짓말하고 구영석은 급기야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좀 이혼만은. 일어나! 그만둬! 내가 우리 은하 앞에서 무릎 꿇었을 때는 언제고 장모님, 돈은 언제 갚을 거야? 그게 시간을 좀 주시면. 시간! 내가 우리 은하한테 준 게 시간이었어? 맨날 사돈만 챙기면서 그녀의 어머니는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당장 나가! 돈은 법적으로 받아낼 테니까! 장모님, 제발요. 은하랑 다시 한 번만. 감히 내 딸 이름을 부르지 마!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부를 거야! 쫓겨나다시피 나간 구영석은 며칠 동안 제주도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회사 앞에서 서성이기도 하고 무작정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혼하지 말고 다시 한 번만. 이 뻔뻔한 사람아, 우리 은하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나 해? 저 반성하고 있습니다. 반성! 내가 반성할 줄 아나? 돈 떼먹으려고 할 때는 언제고? 결국 그녀의 어머니는 경비실에 구영석이 나타나면 즉시 신고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엄마,
영석 씨가 제주도에 왔다면서요? 신경 쓰지 임마. 엄마가 다 처리할게. 죄송해요, 엄마. 제가 잘못 봤어요. 내가 뭐가 잘못이야. 엄마가 사람을 잘못 봤지. 그녀의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했고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혼하고 돈도 받아내고 깔끔하게 정리할 거야. 그녀의 어머니의 단호한 결심 앞에서 구영석의 애걸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본격화되고 법원의 첫 조정기일이 잡히자 시부모님의 태도가 급격히 변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가 그녀의 회사를 찾아왔습니다. 은하야, 엄마 좀 봐줘. 퇴근 시간 회사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시어머니의 모습은 처연했습니다. 어머님, 왜 오신 거예요? 이혼만은 안 돼. 우리 영석이가 잘못했지만.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난 시간 자신이 겪었던 고통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한 시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 와서 뭘 어쩌자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다. 시아버지도 찾아왔습니다. 평소 꼿꼿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허리가 구부정했습니다. 아버님, 은하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우리가 영석이만 믿고.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돌아섰습니다. 시부모님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오히려 더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힘들 때는 어디 계셨어요? 그때는 엄마가 눈이 멀었었나 봐. 용서해줘. 죄송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조용히 물러섰습니다. 영석이가 많이 반성하고 있어. 이제 투자도 끊고. 어머님,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 아세요? 은하야, 전 더 이상 못 믿겠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시부모님은 그녀의 친구들까지 찾아다니며 설득을 부탁했습니다. 매일같이 문자도 보내고 선물도 보냈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 한 번만 봐줘. 사람이 달라졌어.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낸 선물도 모두 돌려보냈고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왜 이러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시부모님은 결국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다 잘못했어. 이제는 정말 달라질게. 전 더 이상 그 말을 믿을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아버지가 찾아왔을 때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그만하세요. 저희는 끝났어요. 하지만 은하야,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제는 그만 놓아주세요. 시부모님의 뒤늦은 후회와 사과는 그녀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들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는 오히려 그동안의 이중성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모습을 보이시니까 더 서글퍼요. 그녀의 마지막 말에 시부모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고 그들의 후회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마침내 이혼 소송의 판결이 났습니다. 법원은 남편의 도박 빚과 그로 인한 재산 탕진, 장모님께 진 빚을 고려해 그녀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온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법원은 남편 구영석의 불법 도박과 재산 은닉 시도, 그리고 채무 관계를 모두 고려했습니다. 특히 결혼 초기 장모님이 지원해준 신혼집 자금을 그녀의 고유 재산으로 인정했고, 구영석의 도박으로 인한 손실을 그의 책임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의 신청은 못하겠죠? 네. 이건 항소해도 바뀌기 힘든 판결입니다. 구영석은 법정에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부모님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은하야, 법정 밖에서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잘 살아라. 그녀는 대답 대신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만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엄마, 판결 났어요. 그래?
우리 딸, 고생 많았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그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야 긴 악몽에서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은하가 얼마나 강한데 이제 내 인생을 살 차례야. 그녀는 법원을 나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고 푸르렀습니다. 이제 그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려 합니다. 이혼 후 6개월이 지났을 무렵 그녀의 회사 앞에 낯선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박은하님 되시나요? 네, 그런데 누구신지. 아, 저는 부동산 중개사 김미영이라고 합니다. 전에 구영석 씨 시부모님 댁 중개했던.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죄송한데 구영석 씨 연락처 혹시 아세요? 급하게 찾고 있어서요. 전 연락 안 한 지 오래됐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아, 그러시구나. 사실 구영석 씨가 시부모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몇 군데 받았더라고요. 채권자들이 이제 경매를 신청한다는데.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부모님 집이요? 네, 30년 넘게 사신 집인데 이제 경매로 넘어갈 것 같아요. 시부모님은 전셋집도 못 구하고 월세로 가셔야 할 것 같은데. 그게 다 도박비 때문인가요? 네, 불법 사채까지 써가면서. 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해요. 중개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제 보니까 구영석 씨가 고시원에서 산다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월세 20만 원짜리 단칸방으로 가셨고 평생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날리신 거죠. 그것도 아들 도박비 때문에. 중개사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얼마 전에 구영석 씨 봤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더라고요. 매일 술에 취해서 거리를 돌아다니고 한 번은 부동산 앞에서 은하야 미안해 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녀는 담담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한때 그토록 당당하던 남자가, 그리고 그를 무조건 감싸주던 시부모님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주실 수 있으세요? 시부모님이 그래도 며느리한테. 죄송하지만 전 이제 더 이상 그분들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중개사는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개사가 떠난 후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은 유난히 높고 청명했습니다. 한때 그토록 사랑했던 남자가,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에는 어떤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승진했고 그동안 미뤄두었던 자기 개발도 시작했습니다. 우울증과 불면증도 차츰 나아졌고 웃음도 되찾았습니다. 은하야, 요즘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 친구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그녀는 밝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 나도 요즘 마음이 많이 가벼워.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다. 어느 날 그녀의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엄마,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전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래, 우리 딸이 이렇게 씩씩한 걸 보니 엄마도 이제 안심이다. 저녁을 먹으며 그녀와 어머니는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은하야, 네. 엄마? 넌 참 잘했어. 그 상황에서 용기 내서 결단을 내린 게.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늘 제 편이 되어 주셔서. 이제 그녀의 삶에는 새로운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그저 하나의 경험이 되었고, 그 경험은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나를 위한 삶을 살 거예요. 그녀의 말에 어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이 유난히 아름다웠고, 그녀의 앞에는 새로운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인생의 쓴맛을 경험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알고 스스로를 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